네, 전해드린 대로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 수익금이 모두 몰수 대상에 올랐습니다. 네, 관련 내용 최진영 변호사,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이제 보도를 통해 전해드렸지만 천화동인 1호부터 7호까지의 수익금 이 모두를 동결했다. 자, 이거는 대장동 사업 수익은 전부 불법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거겠죠? 그렇습니다. 결국 그 대장동 사건의 가장 큰 핵심은 성남도시개발공사 내지는 성남시가 받아야 될 돈을 특정한 대장동 세력이라고 하는 사기업에 몰아준 이것이 업무상 배임 내지 횡령이 된다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이 범죄 수익을 합당하게 성남시 쪽 내지는 국고로 환수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인 것 같은데요. 말씀을 한 것처럼 다른 그 기업에도 줄 수 있는데 이 그 성남의 뜰을 비롯해서 화천대유, 천화동인 측에 몰아준 그 구조 자체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배임 횡령이 되고 나아가서 그와 같은 그 특혜를 주는 과정에서 어떤 다른 조건 한마디로 이 돈을 그 공무원들이 받겠다 했다는 그것은 또 정치자금법 위반 내지 뇌물죄가 되기 때문에 결국 큰 틀에서 봤을 때에 이 사업으로 인한 수익 전부가 범죄 수익이다 이렇게 봤는데요. 다만 이 부분은 과연 그것을 전체적으로 어떤 다 수익으로 볼 수 있느냐, 초과 이익을 환수하지 아니한 그 정도가 범죄 수익인지 아니면 전체를과 범죄 수익인지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어쨌든 지금으로서는 법원으로부터 검찰이 지금 거의 뭐 한 4,400억 정도에 대한 범죄 수익이라고 그 보전 처분을 받았지만 최종적으로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금액이 다툼에 있을 여지는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네, 배당금 282억 원을 챙긴 천화동인의 6호의 실소유주가 조모 씨인 것으로 밝혀졌는데 일단 서류상에는 대표가 A 변호사로 돼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감춘 건가요? 사실 천화동인 6호에 그 배당된 금액 만도 한 300억 원 가까이 되고요. 지금까지는 무슨 뭐 변호사다라고 알려져 있었는데 실제로는 조모 씨 것으로 검찰이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실소유주를 감추려고 했을 것인가가 관건일 텐데 보통은 이렇게 큰 금액을 갖고 있기 때문에 차명으로 보유하는 건 당사자한테 상당히 좀 위험 인자가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건 뭔가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다. 이 말인즉슨 이제 김만배 씨가 이 조모 씨, 실소유주가 조모 씨라고 하는데 대출을 한 400억 원 정도를 이 대장동 사업에 일으키도록 역할을 하면서 지분 7%를 받기로 하는 것을 김만배로부터 약정을 받았다라고 지금 보도가 나오고 있거든요. 예. 그렇다면 뭔가 분쟁이 상당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본인의 측근에게 본인이 아는 사람에게 주기로 했으면서 그게 드러나길 원하지 않았던 것인지 또 실제로 외형상은 소유주로 돼 있던 그 변호사도 동일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이 부분을 한번 맞춰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그렇다면 뭐 조모 씨 그리고 김만배 씨의 석연치 않은 돈 거래. 자, 여기도 이제 수사를 하고 있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 건가요? 다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돈과 관련된 네. 범죄에서는 최종적으로 돈의 종착지가 주범일 가능성이 큰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이 다른 뭐 천화동 1호부터 7호 네. 중에 다른 그 1호를 제외한 2호부터 7호는 실질적인 소유주가 밝혀진 반면에 천화동인 1호 같은 경우에는 가장 큰 배당을 받으면서 그 지분 구조를 확인하지 못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천화동인 6호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이 그 주주를 차명으로 돼 있다 보니까 그 실소유주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의혹이 있었었는데 지금 자금 흐름을 통해서 명의상 주주와 실질적인 그 주인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밝혀졌지 않습니까? 네. 나아가서 그 과정에서 돈이 어디로 흘러갔는지 실질적인 어떤 부당한 이득이 있었는지 봤더니만 이 400억이라는 돈은 사실 그 우리나라 대기업과 관련된 투자 자문사로부터 돈이 왔는데 어떤 부당한 이득이 갔다기보단 그 400억에 대한 10%의 이자 네. 정도가 갔다라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자체에서의 어떤 불법 이익이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결국 이 그 천화동인과 관련돼서는 핵심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천화동인 1호의 주인이 누구입니까? 김만배가 전부 다 이제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그 내용이 과연 남욱 변호사든가 유동규 씨의 말처럼 상당 부분은 성남시장 측 지분이다라고 했는 그 부분 결국
큰 배임을 네. 통해서 이익을 몰아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서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비롯한 관련되는 사람들이 이익을 받았는지 그 부분을 밝혀내기 위해서 돈의 흐름을 추적하는 것은 바로 그 최종적인 목적지가 어디인 것인지 주범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한 어떤 검찰의 노력이다. 이렇게 본다고 하면은 이 대장동 사건의 큰 흐름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돈의 흐름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검찰이 이제 판단한 대장동 침해 범죄 수익 4,446억 원입니다. 이 중에 1,000억 원 정도가 네. 현재는 동결된 상황이고 그렇다면 나머지 3,000여억 원 정도에 대해서도 찾아내야 되는 네. 거잖아요. 찾을 수 있나요? 그런데 사실 아까 최 변호사님이 짚어주신 대로 범죄 수익 자체가 4,400억이 넘는다라고 아마 법원에서 판결받기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려면 아예 이 설계 자체가 불법이다라고 판단을 받아야 되는데 뭐 100% 민영 개발 방식도 분명히 있는 것이거든요. 예. 그렇다면 초과 이익에 한정해서 추징 몰수가 나중에라도 이뤄질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기소 전 추징 몰수한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이 유죄로 인정되게 되면 검찰로서는 왜 미리 사전 처분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아서 이 범죄 수익을 국가로 귀속시키지 못했느냐라는 비판을 감내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떻게든 이 자산을 찾아내려고 네. 할 겁니다. 또 사실 수사의 지렛대가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고 압박적인 수단도 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혹시 해외로 가진 않았는지 다른 가상자산 형태로 보유된 건 아닌지 혹시 측근들의 재산이 상당히 늘어나게 됐다면 그게 차명으로 보유하고 있는 부분은 아닌 것인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오늘 변호사님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